2026년 2월 3일 청와대 국무회의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 구윤철 부총리가 방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즉각 차단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걸까요? 그 며칠 전 대통령은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 보수 언론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5월 9일 이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냅니다. 10억 원을 벌면 8억을 세금으로 내고 2억만 손해줍니다. 3채 이상 갖고 있던 사람이 집 한 채 팔았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이 된다. 정권 교체 기다리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30년간 이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트리려는 혁명입니다. 당신이 집을 가진 사람이든 집을 사려는 사람이든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 이 장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마는 없다를 2번 반복한 이유.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래에 대해 지역별로 잔금 납부를 유예하겠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3개월에서 4개월, 신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대통령이 말을 끊습니다.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라는 단어.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마 마지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이번이 진짜 끝이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전 X에 올린 글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 보수 언론과 다주택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이 정도면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제도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2017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양도세는 6%에서 45%까지입니다. 소득에 따라 누진세로 매겨지죠. 그런데 집이 2채 있으면 거기에 20%를 더 얹습니다. 3채 이상이면 30%를 더 붙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가 나오는 겁니다. 82.5%입니다, 여러분. 10억 원을 벌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손에 쥐는 돈은 1억 7,500만 원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주택자는 나쁘다는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투기 세력으로 몰아간 거죠.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 제도를 잠시 멈춥니다. 유예를 준 겁니다. 4년 동안 말이죠. 4년 동안은 중과세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리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중과세 유예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입니다. 김부겸 총리와 당정 협의가 미뤄질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사람들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주의자답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5월 9일
끝입니다. 더 이상 유예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숫자들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지역에 따라 잔금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입니다. 여기에 용산구를 더합니다. 이 지역은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했으면 8월 9월까지 잔금을 내도 된다는 겁니다. 신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6개월입니다. 11월까지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벌써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실 지역만 봐도 매물이 10% 늘었습니다. 2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28억 원에 나옵니다. 5천만 원을 깎은 겁니다. 로얄동 가격이던 집이 뒷동 가격으로 나옵니다. 1억 원을 내린 거죠. 아파트마다 앞동과 뒷동이 있습니다. 앞동은 조망이 좋고 해가 잘 듭니다. 보통 1억 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동 집주인이 뒷동 가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 정도입니다. 설 연휴 지나고 4월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5월 9일이 계약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잔금 기준이 아닙니다. 5월 8일까지만 계약하면 됩니다. 잔금은 석 달, 4달, 6달 후에 내도 되는 거죠? 그럼 집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5월 초까지는 시간이 있네? 조금 기다려보자. 설 연휴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 4월 되면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빨리 팔아야 돼. 마음이 급해집니다.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금매가 더 쏟아질 겁니다. 정말 집이 팔릴까요? 집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전세 세입자 문제입니다.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새로 사는 사람이 무조건 실거주해야 합니다. 등기치고 4개월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1년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한테 부탁해야 합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집을 팔게 됐어요. 이사 비용 1천만 원 드릴 테니 나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거래가 됩니다. 둘째, 대출 문제입니다. 지금 대출 기조가 묶여 있습니다. 타려는 사람도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어떻게 사겠습니까? 셋째, 세금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82.5%를 내고 팔 사람이 있을까요? 10억 원을 벌었는데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1억 7,500만 원만 손해 줍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대출 이자 냈습니다. 종부세 냈습니다. 취득세도 냈습니다. 취득세는 필요 경비로 빼주긴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안 빼줍니다. 빠져보면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팝니다.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파는 겁니다. 아니,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겁니다. 5월 9일까지는 급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9일 지나면 매물이 잠깁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채셨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이 말을 한 걸까요?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다릅니다.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돈이 집으로만 몰린다는 겁니다. 기업에 투자할 돈, 새로운 사업에 쓸 돈, 다 부동산으로 갑니다. 경제가 부동산에 발목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왕국적 투기. 대한민국 부동산은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 망국적이라는 단어, 여러분,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말한 겁니다. 암적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암세포처럼 퍼져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이 됩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20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후 20년간 경제가 멈췄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일본을 거론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죠. 단순한 협박일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도 했습니다. 언젠가 정권 교체될 테니 기다리자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들한테 경고한 거죠. 기대하지 마라.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집값을 잡으려는 것 치고는 너무 강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겁니다.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트리려는 시도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정책 변경이 너무 심하다 보니 버티면 언젠가 풀어주겠지 믿게 됐습니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집값은 항상 오른다는 믿음.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져. 시간 지나면 무조건 오르더라. 정권 바뀌면 규제 풀어줄 거야. 이런 믿음이 3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팁니다. 세금 많이 매라고 해도 버팁니다. 규제 강화해도 버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다음 정부에서 풀어줄 거야. 이 기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는 없다를 2번 반복한 겁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다음은 없다. 못을 박은 거죠. 과거 정부들과 뭐가 다를까요? 노무현 대통령 2005년에 말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투기 문제 반드시 잡겠다. 안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1년씩 유예를 줬습니다. 1년 더 줄게요. 그때까지 파세요. 사람들은 또 기다렸습니다. 1년 후에 또 연장해 주겠지. 결국 안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5월 9일 이후에도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7월에 부동산 세제가 또 나옵니다. 보유세를 올릴 겁니다. 전문가들은 확신합니다. 이미 예정된 미래라고 말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11개구는 4년 전보다 집값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강벨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여의도 말이죠. 재건축 단지들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옆으로 번지는 겁니다. 한강벨트에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유세 카드를 꺼낼 겁니다. 나는 갖고 있을래. 세금 비싸게 받아도 괜찮아.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죠. 보유세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갑자기 2배, 3배 올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집값도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율을 안 올려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800만 원 내던 사람이 1천만 원 냅니다. 1,200만 원 냅니다. 부담이 커집니다. 그럼 팔까요? 안 팝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도세 82.5% 내고 팔아야 합니다. 이사 비용 들어갑니다. 새집 중개 수수료 내야 합니다. 따서 보면 손해입니다. 그냥 버티는 게 낫습니다. 보유세 1천만 원, 1,500만 원 내면서 버팁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압박하는 겁니다. 팔아도 세금, 안 팔아도 세금. 출구가 없습니다. 버티는 자와 정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역대 정부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만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양도세, 보유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모든 걸 다 씁니다. 도미노처럼 몰아붙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30년 만에 혁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경제를 해방시키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5년에 말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투기 문제 반드시 잡겠다. 안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몇 번 대책은 내놨지만 집값은 2배 올랐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정책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1년씩 유예를 줬습니다. 1년 더 줄게요. 그때까지 파세요. 중과합니다. 우리 중과제도 다 만들어놨고 시행됩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텼습니다. 1년 지나면 또 연장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음 정권을 기다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유예를 4년 줬습니다. 결국 버티는 게 정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5월 9일 끝입니다. 양도세 82.5% 확정입니다. 그 다음 보유세 올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강화합니다. 도미노처럼 몰아붙입니다.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이 됩니다. 일본처럼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땅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그 후 20년간 경제가 멈췄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그걸 경고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부동산입니다. 기업 투자는 줄어듭니다. 신기술 개발은 뒤처집니다. 젊은이들은 집 사느라 결혼을 미룹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경제 전체가 부동산에 발목 잡힌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미노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다주택자가 집을 팝니다. 강남 집 한 채, 강북 집 한 채 있으면 어떤 걸 팔까요? 강북집을 팝니다. 서울 집 한 채, 경기도 집 한 채 있으면요? 경기도 집을 팝니다. 지방집 있으면 지방집을 팝니다.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집이 제일 오르니까요. 한강벨트가 제일 안전하니까요. 두 번째 도미노. 좋은 지역만 더 비싸집니다. 강북집, 경기도집, 지방집은 매물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매리거나 안정됩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의도는 어떻습니까? 매물이 안 나옵니다. 다들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한강벨트는 더 똘똘해집니다. 압구정, 잠실,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 말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 전세가 사라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해야 합니다. 마포에 전세 살던 사람이 압구정 아파트를 샀습니다. 실거주하려고 들어갑니다. 압구정 전세 하나 줄어듭니다. 마포 전세 하나 늘어납니다. 총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질이 달라집니다. 좋은 지역 전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도미노. 월세가 오릅니다. 전세 찾기 어려우니 월세로 갑니다. 수요가 몰립니다.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집주인들이 모여 삽니다. 포천에 살면서 강남에 전세 주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포천 집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갑니다. 수원에 살면서 대치동에 전세 주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집 팔고 대치동으로 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어들고 양도세 강하게 치니까 좋은 지역이 집주인들만 사는 동네가 됩니다. 세입자는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포천에 집 한 채, 대치동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치동 집은 전세 줬습니다. 포천에서 공기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한 달에 900만 원 월세 받았습니다. 1년이면 1억 800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거저 안 하면 양도세 강하게 친다고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세 주면 팔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치동으로 이사 갑니다. 전세 세입자 내보냅니다. 이사 비용 1천만 원 줍니다. 대치동 핵심 지역 전세 하나 사라집니다. 포천 전세 하나 늘어납니다. 총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질이 달라집니다. 좋은 입지, 좋은 학군, 좋은 역세권. 전세가 줄어듭니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무주택 청년입니다. 실수요자입니다. 대치동 전세 구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월세로 가야 합니다. 포천은 멀어서 못 갑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까요. 학교도 서울에 있으니까요. 월세는 또 얼마나 오를까요?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 월세 수요가 늘어납니다. 월세도 덩달아 오릅니다. 결국 주거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X에 쓴 글 기억하십니까?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바로 이겁니다. 집값 잡으려다가 오히려 무주택자가 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오르니까요. 다주택자 압박하면 집값이 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좋은 지역만 더 비싸지고 전월세만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양도세 올려도 문제, 보유세 올려도 문제입니다. 그럼 정부는 뭘 믿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5월 9일 전에 급매를 노려보는 겁니다. 지금 잠실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28억 5천만 원짜리가 28억 원에 나옵니다. 로얄동 가격이 뒷동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4월쯤 되면 정말 급한 매물이 나올 겁니다. 28억짜리가 26억, 25억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기회입니다. 대출 규제도 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단, 실거주 각오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4개월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면 안 됩니다. 정말 거기 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전세 대신 월세를 고려하는 겁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겁니다.
좋은 지역 전세는 더욱 귀해집니다. 구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월세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도 오를 겁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니까요.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를 겁니다. 월세 계약할 때 장기 계약을 고려해보세요. 2년, 3년 계약하면서 월세 인상률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집주인도 장기 계약을 원할 수 있습니다. 협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버티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 기다리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보유세를 계속 올릴 겁니다. 800만 원 내던 사람이 1천만 원 냅니다. 1,500만 원 냅니다. 버티는 비용이 점점 커집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다음 정권이 풀어줄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다음 정권도 못 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보유세를 확 올려놓으면 다음 정권도 함부로 못 내립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에 구멍이 나니까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 어렵습니다. 버티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날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30년간 이어진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겁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려는 겁니다. 양도세 82.5%, 보유세 인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모두 한 방향을 향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버티는 자와 정부의 전쟁. 누가 이길까요? 역사가 답을 줍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버텼고 다음 정권이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아마는 없다를 2번 반복했습니다. 출구를 막습니다. 정권 교체 기다리는 것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몰아붙입니다. 양도세, 보유세, 실거주 의무 모두 한꺼번에 씁니다. 과거 정부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좋은 지역만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월 9일. 전에 급매를 노릴 건가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버틸 건가요? 무주택자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결정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